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기업 분석 편으로요, 고령화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치아의 수명이 과연 100세 시대에 맞게끔 100살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져왔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 33,000원에서 87,000원까지 급등을 한번 보이고 2016년부터 현재 2019년도까지 약 3년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시장의 1등 기업으로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좋을 때 사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때 주가 또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따라서 실적이 좋을 때 따라서 들어간다면 조금 안 좋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1등 기업은 실적이 나쁠 때, 어닝 쇼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18년도에 약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4분기에 다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가 다시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고령화 수혜주 정도는 하나 장기 투자 종목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또 계속 반복해서 장기 투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필수 소비재 안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CJ 대한통운을 얘기를 드리면서 택배 또한 앞으로는 필수 소비재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경기 민감주인 뭐 조선, 철강, 해운, 뭐 조선 기자재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러한 경기를 타는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 조건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높은 사이클에서 몰빵을 친 다음에 이제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하락 사이클을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고 그 안에 시간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상당히 크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1등 기업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대상 종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장기 투자 대상 종목들도 지난 10월과 같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가끔씩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장기 투자 대상 종목들이 빠질 때, 네, 그렇게 빠질 때 이런 필수 소비재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훨씬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하는 사업이 과연 장사가 잘 된다고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죠. 대기업이 과연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인가? 대기업이 진출을 하려면 대기업과 맞는 이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쉽게 뛰어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떠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대기업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오스틴 임플란트 또한 이 대기업이 진출을 함으로써 시장 지휘력을 잃을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아 보인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등 기업이 계속 1등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오스테 임플란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대략 절반인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외 진출까지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뭐 수급을 보느니, 뭐 차트를 보느니, 이평선이 뭐 이탈을 했다느니, 호가창을 보고 단타를 치느니,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처럼 이벤트로 급락을 하면 그 물량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받아서 내 포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네,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오스테 임플란트 그다음 뭐 덴티움 그다음 여러 업체들이 이제 약간은 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에는 이제 상위 3개 업체로, 치킨 게임이 끝나면 상위 3개 업체로 이제 구성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가격 경쟁이 안 하겠죠. 네, 이거 세계 시장이 독점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가격을 올려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고요. 앞으로 임플란트 또한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빨이 빠지고 뭐 이빨이 흔들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또한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험이나 이런 적이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익이 이제 지금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뚝딱 떨어졌는데 앞으로 조금씩 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매출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이제 사실 결론이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약, 예, 저도 이 치약을 어릴 때 자주 썼었는데 20개의 치아를 20세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누리자. 네, 이런 모토였죠.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예. 근데 이게 치약 하나만은 불가능하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임플란트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업이 뭐냐면 무릎이든 뭐 연골이든 이런 거는 뭐 한두 개 정도인데 치아는 무려 20개 정도. 그래서 하나하나 임플란트만 해도 상당히 임플란트 회사 입장에서는 짭짤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을 물리치고 뭐 국내 시장 정유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스테 임플란트가 해외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면 주가 또한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 매출과 순이익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 부분이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해외 쪽 실적이 이제 그동안 투자해왔던 결실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영 활동의 기본적인 법칙이 투자 없이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라면 만약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이렇게 쭉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 경영 활동은 곧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결국 투자 없이는 뭐 개인 자산이 늘 수도 없고 기업의 매출도 늘 수도 없고 기업의 자산도 늘 수도 없다. 결국 투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공부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 이익이 감소하는 게 진짜 장사가 안 돼서 감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더 높은 매출을 위해 지금 잠깐의 대규모 투자로 이익이 감소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뜯어보시면서 스스로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등 기업은 어닝 쇼크가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등 기업은 매출이 좋고 뭐 할 때 뭐 많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서는 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오히려 이렇게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기업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어닝 쇼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이 멀어지고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왜 발생을 했는지 조금 알아보면요. 그 해외 진출에 따른 대규모 투자 그리고 그런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하락 이것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 차감 영향이 크다. 그리고 반품 충당 부채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좀 읽어보면요. 문제는 동사의 20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3,352억 원 대비 8.6% 수준의 288억 원이 환불 부채
가로 동사의 3분기 분기 보고서에는 여전히 환불부채 계정 대식 반품 충당부채 계정으로 표기되어 있다로 설정되어 있다가 기말 누적 매출 4,538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환불부채는 382억 원으로 약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 영향이 약 50억 원이 반영되어 매출 총이익 하락이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사가 안 돼서 실적이 하락한 게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이익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기업이 장사가 안 되고 뭐 영업이 감소해서 어닝 쇼크가 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4분기는 항상 재고자산을 마지막에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마지막 4분기에 털어내는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이런 회계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실적이 이런 감소 이런 약간 스크래치라고 하죠. 1등 기업의 스크래치가 날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이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생산 캐파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점을 노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끊고 다음번에 2부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